원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줄여서 청해단 그러던 거.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학교폭력예방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학교폭력이 없는데 그러냐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말을 바꿔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으로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신청 그렇게 했는데 학교 폭력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만드냐고 했다고요? 왜? 그래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주무부처가 왜 언제- 학교폭력이라는 그런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우리를 난감하게 하느냐. 교육부가? 그렇죠. 교육부, 교육청, 그다음에 그 주무관청이 당시 서울시인데 절대로 허가를 안 해줘서 아주 마지막 저 11월 1일 날 장소를 예약해 놓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식순이랑 준비를 했는데 가서 어떻게 하면 해줄게냐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바꿔라 이름을 청소년 폭력으로 바꿔라. 학교 폭력은 없으니 예. 자,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95년 10월 말입니다. 그 우여곡절 그때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그래서 뭐 청해단 이렇게 하다가 네, 푸른 나무 재단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습니다. 언제요? 최근 그러니까 19년 11월 달에 꼭 2년 됐군요. 왜 주변에서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는 그 9자가 길기도 하거니와 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좋은 이미지, 어떤 굿윌, 선한 이미지가 아니라 너무 좀 무겁다. 그런 그 항상 그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정체성 때문에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다가 과감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름을 푸른나무 청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 그걸 줄여서 그냥 푸른나무 재단에서 이름을 그렇게 하니까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범위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BTF, 브루트리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BTS 그렇게 개명을 한 지 2년 됐습니다. 괜찮네요. 이 한 26년 지금 이 운동 해오고 계신데 그래서 학교 폭력이 좀 줄긴 줄었습니까? 한동안요, 한 4년 전까지는 만 그래프가 원래 한 18%, 17% 이런 주에서 3%대로 다운됐어요. 그 예. 피해가에 합해서 한 18%대. 항상 그게 어떨 때는 더 학기 초에는 20% 넘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이상은 항상 그런 피해자나 고통이 가해자. 있고. 예. 근데 그 많이 줄었다가 3%대로 줄었다가 3%까지.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한 지 한 10년이 20년 가까이 되니까 많은 그래도 보이지 않게 녹아들어서 많이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 폭력 양상이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 내지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면서 요즘엔 다시 6%대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뭐 한 17%, 심할 때 20%에도 언어 사이버 폭력도 포함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신체적 폭력이 많았죠. 주로 주로. 그랬었죠. 물리적 폭력. 뭐 담배를 사오라, 뭐 심부름을 시키고 정말 가혹한 그런 잔인한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른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됐죠. 뭐 우리 옛날에 뭐 흔히 왕따라고 부르던 네. 이런 건 어때요? 그런 것도 역시 그 아이들이 재미로 아무 죄의식 없이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들하고 취미가 다르거나 좋아하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왕따를 시키고 하는 게 여전히 남았고 그 당하는 애는 굉장히 상처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렇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SNS로 이렇게 아주 그냥 저질스러운 언어로 괴롭히고 그래서 그 받는 애들은 그걸 치유되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상처, 어른이 돼서도 예. 그 상처가 깊어서 그러니까 유형은 변화했으나 언어 및 사이버 상의 집단 따돌림 같은 거는 여전하다. 오히려 더 극성스럽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형이 변하고 있고 변하고 있죠. 그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신체적인 폭력을 하면은 요즘에 그 당하는 부모나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가만히 안 않거든요. 있죠.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살살 그런 걸 피하고. 그러니까요. 네, 학교 그런 폭력 뭐 많이 무슨 해야죠.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게 그렇죠. 그 법률에 의해서 근거돼서 그렇죠.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의존해 가지고 피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예. 응징한 그 적절한 처벌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또 뭔 거니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 어. 먼저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다 그래서 심지어 법정 소송으로 가서 전문 변호사들이 많아요. 많죠. 이렇게까지 절대 자기 자식은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 마음이 이런 법정 소송으로 가는 그러니까 화해와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 문제가 부모 싸움으로 가고 예. 선생님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예. 문제로 번진 그런 난감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학교 폭력과 연관돼서 네. 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도 네. 여전히 있죠. 여전히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1년에 몇 건쯤이라고. 그러니까 보도된 것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보도된 것도 가끔 있죠. 물 밑에 잠겨 있는 사건들이 많고 저희들한테 그 상담 전화가 오는 걸 보면은 특히 그 신학기 때라든가 이럴 때면 이제 반이 재편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은 그런 전화가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학기 초에 학기 초에 특히 서로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아직 안 돼 있을 때, 예, 안 돼 있을 때 갈등이 터지고. 예, 불안하죠. 어떻게 될까? 힘을 애들끼리 젊은 힘은 있고 예. 신체 발달이 예. 돼 있는 애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과시하고 그런 사이에 충돌도 많고 아직 그런 형태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 지속되고 있어요. 극단적 선택까지도. 따뜻할 때까지. 그런 뉴스 또 그런 신고 전화 접하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세요, 그래. 그렇죠. 아들 생각 나시죠? 그럼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사는 게 그렇게 막 화려하고 그렇게 뭐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뭐 좋은 일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 내면에는 정말 부모로서 지울 수 없는 그 뼈아픈 참책의 고통이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설적으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회가 빚을 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 이 일에 뛰어드시게 된 그 가슴 아픈 일을 미리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슴 아프시지만 어떤 폭력을 당했습니까? 25년 전인데 그 아이가 몇 학년 때였죠? 저희가 해외 어떤 그 근무를 하고 들어올 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 대기업 해외 지사에 계시다가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5년 만에 들어오니까 많이 변했는데 그렇게 들어온 우리 아들이 해외 근무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그 애들이 기존에 있던 애들이 여러 가지 괴롭힘을 했고 또 그 극복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다. 극복했고 애가 강하게 이게 버텼는데 중학교 가서는 또 인기가 있고 애가 아주 키도 크고 핸섬해요. 애가 성격도 좋고 애가 참 괜찮아요. 운동도 잘해서 농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해서 메달도 따오고. 예. 근데 이제 반장도 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학군제 때문에 홀로 강북에 배치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가지 못한 같은 거예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이 혼자만. 외롭게. 그러니까 혼자만 아니 한 두세 명이 갔는데 기존에 있던 그 8, 90%의 학생들에 비해서 얘가 나타났는데 우리 대은이가 인물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얘가 괜찮으니까 이 학생들의 집중적인 어떤 뭐라 그러나 선망의 대상. 처음에 된 거예요. 이름이 대현이에요. 대현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얘가 나타나더니 온 여학생들이 그 팬클럽이 5개나 생기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애들이 너무 그 어떤 질투라고 그러나 시기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을 너무 많이 그냥 패고 그래서 그 신체적 폭력으로. 너무 말도 못해요. 온몸에 멍이 들어오고 안경이 부러져 오고 아이고.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에도 가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학교 폭력이라는 그 실체가 세상에 이렇게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아, 정말 그게 지금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안경까지 부러져 오고 멍이 든 모습을 직접 보셨다 이거죠. 그럼요. 학교 찾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대현이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겠죠. 선생님하고 의논하거나 예.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애가 육교에서 지나가다 맞았다. 깡패한테 지나가다 맞았다. 절대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변 깡패라고 했군요. 학교라고 안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경찰서만 찾아가셨고. 경찰서 가서 도대체 우리나라 치안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애가 많은 상처가 있고 옷이 다 찢겨져 오고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예. 도대체 불안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항의도 했건만 뭐 지나가다 우연히 그렇게 당했다고 그래 아들은 그걸 감출 수밖에 또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무서운 선배들이 무서운 하늘 같은 선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학교에서 당했다고 그래서 아빠가 찾아오면 더 큰일 날까 봐. 아이고. 난감하니까 그 어린 가슴에 참.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 우리 아들의 죽은 다음에 온 그 삐삐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바뀐 세상이지만 당시로는 그 삐삐로 끝없이 많은 문자가 남겨진 거예요. 미안하다. 대현아 먼저 가. 하늘나라 쉬어라. 정말 이런 문자가 한 1년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전부 그걸 다 알고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보고 있었어도 어떤 애들이 근데 이제 부르는 게 학교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개는 놀이터라든가 그 노래방으로 불러내요. 그럼 애가 그냥 힘없이 어깨를 떨어뜨리고 나가서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당했군요. 네. 몇 개월을. 네. 그러니까 6월에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신학기에 들어가서 한 4개월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3, 4, 5, 4, 6. 6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어떤 저항을 죽음으로써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그 심정을 여러모로 추스려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출구가 없는 퇴로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항의, 세상에 대한 항의 그런 것들이 잠겨 있지 않는가. 떠나면서 그 어머니한테 어떤 주의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제스처를 보내고 아무것도 없이 정리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밤에 몸을 던져서 그것도 그 일이 있기까지는 모르셨고 알택이 사태의 실태를 모르셨고 학교 폭력은 개념도 없었다고 그 후에 삐삐 이걸 보고서야 짐작을 하셨고 짐작했고 영안실에 걔들이 나타나서 또 꽤나 행패를 부렸고 그 걔들이라면 가해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해외 출장 중에 돌아와서 그걸 알고 영안실에 가서 정말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빠가 출장 중에 중이었어요, 그런 제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북경에 출장 갔다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뭐 물도 안 넘어가는데 그 영안실 앞에서 아들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 걔들이 그 병원 뒤쪽에서 그런 소란이 있었. 어떤 소란이었어요? 걔들 이놈 죽어서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러면서 술을 취해서 난동을 부렸다고. 그런 걸 알고 그래도 그것이 어떤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그렇게까지는 유추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엔 좀 탐문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것은 걔들이 우리 아들 친구 2명을 데려다 또 많이 엄청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애가 가해자들이 또 팔이 부러지고 한 애가 기절했었다고 그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분노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아들을 잃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아무것도 무기력해지고 이 죄책감, 괴로움에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네. 밥도 안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시작이 된 실마리가 된 거죠. 다니던 회사까지 다 그만두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사실은 내가 직접 이렇게 바로 뛰어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일을 좀 맡기고 잘 좀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는 중책을 맡고 있었어요. 예. 그룹의 기조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중견기업의 회사가 13개나 되는 큰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장은 내가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 관둬라. 그래서 사표를 쓰고 그걸 거지가 되든지 회사 모든 일을 맡아서 사장으로서 전부 하든지 그룹을 하든지 그랬는데 고민하다가 사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지. 그때 기자회견을 직접 하셨죠? 사실은 우리 아들이 떨어질 때 한 줄 나왔어요. 기사가. 모의 신문에 나왔는데 다른 신문에는 안 나오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가 이제 광고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그 두 번째 폭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아들 가해 학생이 다른 아들 친구까지 또 우리 아들 친구들을 또 데려다 했다는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아들 친구에 대한 또 가해가 있기 전에 아버님이 그 가해한 학생들도 만나 보셨죠, 직접? 아니요. 그러지 않았고 만나지 나중에 못하셨어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런 일은 우리 부모들이 나서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간지 한 편에 한 페이지를 전부 예. 그 아들의 죽음에 한 소년이 몸을 던지다라는 그 큰 예. 주먹만한 글씨로 나오면서 그게 그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5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 하나씩 만나서 그 정확히 이유가 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반성문도 받고 그랬었죠. 그 기자회견이 사실 우리 사회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뭐 또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 학교 폭력이란 용어조차 없던 시절에 몸을 던져 사회에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된 첫 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죠?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모든 신문에 크게 나왔고 사회면 톱으로 다 나왔는데 그 취지는 이제 믿을 게 없다. 학교도 믿을 게 없고 예. 학교도 그걸 부인하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똑바로 키우고 지키자. 우리 부모들이 직접 하자는 취지였어요.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돼.